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니까요. 예, 그냥 옛날 얘기, 지나간 얘기 그냥 편안하게 하면 돼요. 이러면서 부탁을 하시길래 그냥 부담 없이 뭐 자료 이런 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왔는데 어머, 오늘 보니까 아주 자세며 또 우리 김미정 스타님이 뭐 노트도 준비하라 그러고 어쩌라고요. 준비된 게 없는데 애터미에 뭐 노하우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하는 거죠, 뭐. 음. 그래서 오늘 그냥, 뭘 말씀을 드릴까요? 그랬더니 제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 얘기하러 들어왔습니다. 저 모르시는 분 있나요? 최근에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저를 잘 모르시죠? 그래도, 조금, 인지도가 있는 편이었는데,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뭐죠? 헝규들이에요, 헝규들. 신규가 아니고, 헝규들. 벌써 제가 10년이 됐거든요. 10년 횟수로 지금 이제 올해 11년 차가 이제 들어가고 있네요. 근데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갔는지 10년이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요. 그리고 또 10년 동안 제가 그렇게 뭘 힘들게 했을까? 뭐 기억도 안 나요. 오히려 우리 단장님께서 기억력이 저보다 더 훨씬, 뭐 저보다 뭐 한두 살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어떻게 오빠가 더 이렇게 기억력이 좋으실까? 아마 우리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이지 싶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뭐 잘 되고 계시죠? 이제 줌도 많이 이제 적응이 되셨고, 그래도 이쪽 그룹은 여러 리더님들이 함께 연합으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지금 돌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네,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막 세미나장으로 찾아가서 자리 때문에 싸움하고 막 이런 것도 없고, 방 안에서 방 안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세미나를 들을 수 있는 거 정말 이거 짱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일이 되니까 나가서 신규 이렇게 리크루팅해서 이런 줌에 이렇게 모시고 들어오는 거 생각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줌에 초대를 못 하시더라고. 근데 의외로 또 쉽게 생각을 하면 또 초대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모든 게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진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지금 이제 10년, 2010년도 11월부터 제가 했으니까, 10년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강산이 바뀌었는데, 제 인생도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애터미 하기 전에 이제 보험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하나생명으로 바뀐 대한생명이라는 데서 수석 매니저로 일을 진짜 재미있게 잘하고 있었어요. 애터미가 저에게 왔을 때 제가 두 번 다시 네트워크를 할 거라는 생각은 요만큼도 안 했어요. 왜냐면 해도 안 되는 일이고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해봤고 또 아무나 성공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는 두 번 다시 마음을 열지 않으려고 제가 작정을 하고 저 혼자 잘할 수 있는 일, 보험을 제가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애터미를 제가 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애터미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제 인생은 애터미 전과 애터미 후로 나누는 그런 삶이 돼버렸어요. 사람은 똑같아요. 제가 96년도에 아메이를 만났거든요. 아메이를 미국에서 건너온 아메이를 부산에서 부부 교사를 하고 있는 저희 친정 언니를 통해서 아메이 정보를 들었어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처음으로 이제 강의를 정보를 들었을 때 뭔지는 모르지만 뭔진 모르지만 선진국의 유통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을 분명히 이렇게 따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야,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선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우리 남편이랑 같이 하던 제조업을 정리를 하고 전업으로 이제 바로 시작을 해서 아메이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제품도 몇 가지 없었고 어, 가격이 조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부담스러운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또
세제를, 그 주방세제, 디시드랍스라고 하는 주방세제를 한 병을 가지고 10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희석용 세제, 환경세제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이제 막 그 뭐죠? 거울에다가 식용유 붓고 세제, 희석용 세제 비벼가면서 아마 지문이 그때 조금 달았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메이를 할 때 누구를 만났냐면 이더구 임페리얼 마스터님을 제 파트너로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분이 제 파트너였었답니다. 어, 항상 얘기하시죠. 아메이 9년 하실 동안에 첫 번째 스폰서님은 미국에 계신 누님이 정보를 주셔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시다가 아메이가 불법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불법이라고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아메이 사장이 구속이 되면서 그때 그분이 포기를 하셨다가 제가 시작할 때는 아메이가 불법이 아니다, 합법이다 이렇게 돼서 이제 했는데 그분이 제 뎁스의 파트너로 이제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어, 위치적으로는 제 파트너지만 이미 아메이를 먼저 알고 들어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어, 저희를 오히려 세미나를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파트너가. 그래서 열심히 이제 세미나 다니면서 했는데 돈이 안 되니까 저희가 오래 버틸 수가 없어서 그래서 2년 반을 하고 포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포기 안 할 스폰서를 찾아서 권영식 총장님을 찾아서 다시 또 아메이를 가서 하시더라고요. 라인을 이제 바꿔가지고. 그래서 다행이다. 저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분 만나서 하니까 한 동네 사니까요. 그분이 족발집을 하셨거든요. 길 가다가 이렇게 족발 배달 가시다가 오토바이 타고 배달 가시다가 저희를 만나잖아요. 집을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막아가지고. 왜 안 하냐고, 아메이 안 하냐고. 이러면서 이제, 그랬었는데, 마음에 항상 이렇게 짐으로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다른 스폰서 만나서 일을 한다라고 하니까 부담이 좀 덜 되더라고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그분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멋지게 아주 양복을 부부 같이 정장을 입고 멋진 모습으로 저희 집을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이제 아메이에서 못다 이룬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대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하이리빙이라는 게 있는데 끝내준대요. 그러면서 이미 그분이 진행을 하셔서 하이마스터라고 하는 직업까지 가신 상태에서 저희 집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메이를 제가 하면서 그 나름 이제 걸림돌이었던 거 세 가지가 해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외제품이라는 거, 수입품이라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그래요. 곤란하고 어려워지면 우리가 뭉치잖아요. 그리고 트집 잡는 게 뭐냐면 평상시에 애국심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금 곤란해지면은 그걸 핑계를 대더라고요. 왜 멀쩡하게 생겨서 미제 세제 팔러 다니냐고 저한테 막 이러면서 그 이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남편들이 저하고 막 이렇게 어울리지 말라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수입품이라는 거,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다는 거,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사업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돈이 빨리 되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돈 벌려고 제가 선택한 일이었기 때문에 돈이 빨리 돼야 되는 요 세 가지가 너무 힘들었는데 하이리병을 딱 들어보니까요. 뭐 국산품이래요. 이거 명분 있네.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비교적. 아메이보다는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국산품이니까 좋았고. 세 번째는 보상 플랜이 1,000만 원짜리 그룹을 만드는 게 아니라 500만 원짜리 그룹을 만들면 되는 거다 보니까 요거는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늦둥이 아들을 낳았었거든요. 늦둥이 아들을 유모차에 싣고 제가 이제 센터가 필요 없는 일이었어요. 하이리빙 때는. 근데 우리 이덕우 임페리얼 마스터님이요. 시작과 동시에 족발집을 정리를 하시고 센터를 차리신 거예요. 동네에다가. 그러니 강남까지 못 가요. 그랬더니 동네에다 센터를 차렸으니 못 간다는 소리는 못 하고 이제 유모차를 끌고 제가 이제 센터로 우리 남편 아침에 출근시켜 놓고 센터로 출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보통 9시, 10시, 그 홈미팅 있는 날은 12시가 넘어야지 집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돌 지난 아들이 밖에 양복 입은 남자들만 보면 전부 다 아빠래요. 아무나 보고 아빠래요. 근데 집에 있는 아빠를 보면 낯을 가려요. 어쩌다가 보니까 매일 잠자는 모습 이렇게 보니까 그 정도로 정말 정말 열심히 해봤습니다. 열심히 했는데요. 제가 4년 한 8개월 정도 하이리빙을 하면서 저는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 열정의 총량의 법칙, 제가 갖고 난 열정을 아마 하이리빙 할 때 거의 다 쓰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제 지금 마스터라고 하는 직업도 갔었고, 아까 우리 단장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화장품 강의도 했고, 세제 강의도 했고, 또 우리 석세스 아카데미, 네, 그런 랠리 때 찢어진 드레스 입고 사회도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갈수록 이제 힘들어지더라고, 상황이. 우리 김미정 스타님도 하이리빙 하셨던 분이고,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애터미를 안 했더라면 너무 제 어떤 제 자존감이 낮아져서 평생을 살 뻔했어요. 제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 보다. 소비자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고 사업자들이 이제 돈이 이렇게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월간 유지를 해서 직급을 유지를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힘들어져서 한 명, 두 명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는 그 사람들이 그만두고 나면 재구매는 뭐 당연하고요. 연락도 안 받아요. 너무 힘들게 하다가 버티다가 이제 돈이 안 돼서 그만두고 나면 제일 주력으로 하던 그 사업자가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가 김해로 이사를 가버리고, 또 다음 파트너는 갑자기 남편이 아파서 병간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리고, 갑자기 막 이런 일들이 겹치다 보니까 라인이 하나 둘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기니까 오래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 멤버십을, 근데 저만 그렇지, 저만 그런데 다른 분들은 또 막 잘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능력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그만하자. 이러면서 제가 이제 혼자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게 바로, 보험이었어요. 서울에 살면서 아이는 셋이나 되죠. 남편은 월급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월급쟁이 생활을 해서는 답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혼자 일을 하더라도 이왕이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선택을 하자. 이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고 선택한 일이 바로 세일즈 하는 일이었고, 세일즈 중에서 화장품을 이렇게 취급할 그런 또 이 피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한 일이 바로 보험이었는데, 보험을 교육을 받아보니까 너무 또 괜찮은 일인 거예요. 교육을 받아보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주부들이, 집안일도 이렇게 좀 봐가면서 아이들도 키우면서 케어를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일이라는, 시간을 조금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공부를 해보니까, 어머, 보험이 딱인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메이를 통해서 또 하이리빙을 통해서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게 보험을 하기 위해서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이제 보험을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하니까 6개월 만에 이제 리크루팅 잘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6개월 만에 제가 수석 매니저가 됐어요. 기존에 있던 그런 오래 하신 분들을 이제 다 물갈이를 하면서 제가 이제 수석 매니저가 되면서 또 이제 이 네트워크를 했던 그 경험이 보험을 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사람들 리크루팅하고 명함 주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리크루팅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계약을 한두 건 해오는 것보다 리크루팅 해오면 더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해외여행도 정말 많이 다니고 돈도 벌면서 재미있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게 6년 넘게 이제 10년 플랜을 세워서 이제 연금도 넣고 아이들 이제 학자금 이런 것들 준비를 하면서 한 달에 수입도 꽤 많이 받으면서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이혜정 총단장님을 제가 하이리빙 할 때 이덕우 총단장님으로부터 김현숙 임페리얼 마스터님도 형제 라인이었고
이혜정 총단장님도 형제 라인이었고, 저도 이덕우 총단장으로부터 다 이렇게 형제 라인이었던 이제 그런, 관계였는데요. 하이리빙 그만두고 제가 이제 일체 전화번호까지 다 바꿔버리고, 연락을 전혀 안 하고, 이제 보험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덕우 총단장님이 그 이후에 계속 바뀌시더라고요. 렉서스로 가시고, 시너지로 가시고, 또 마지막에는 유산화까지. 새로 바뀌기만 하면은 저를 제일 먼저 찾아오세요. 그래가지고 회원 가입도 해주고, 뭐 제품도 이제, 구입도 해드리고, 그 제품 개봉도 안 했는데 또 찾아오셔가지고 또 다른 걸로 또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뭔데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두 줄만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한 줄만 해도 된다 그러시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요, 이제 절교 선언을 했어요. 이제 그만 오시라고. 우리 네트워크 인연은 여기까지니까 이제 그만 오시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혜정 총단장님을 제가 만난 거예요. 천호백화점에서. 약속 있어서 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 초췌하게 힘든 모습으로 이제 그렇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요즘 뭐 하시냐 그랬더니 호프집에 알바를 다니신대요. 하이리빙 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너무 상황이 힘들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치과 재료 일로 다시, 돌아갔더니 시장이 많이 이제 변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상황이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언니 그럼 나랑 같이 보험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300 벌게 해줄게. 이러면서 제가 리크루팅을 했잖아요. 리크루팅을 해서 저랑 같이 보험을 하러 갔는데, 오빠가 다시 또 뭔가를 시작을 하셨대. 그게 애텀이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오빠는 애터미를 시작을 하시고 우리 이혜정 총단장님은 저랑 와서 보험을 시작을 하셨는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이제 했죠. 나름 열심히. 근데 1년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우리 이혜정 총단장님이 계속 오늘 활동 어디로 가세요? 그랬더니 오빠한테 간대요. 오빠한테 가서 또, 오빠가 돈을 번대 1년이 됐는데 그래서 오빠가 돈을 벌면 좀 연금이나 이런 거 하나 해오라고. 그동안에 또 동생 때문에, 아니, 오빠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연금 하나 계약해오세요. 그랬더니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계속. 아니, 그 돈 버는 거 뻥 아니야, 내가? 돈을 벌면 동생 조금 도와줘도 될 텐데 왜 이렇게 하나도 안 해주냐고 그랬더니 거기는 이상해. 돈을 월급으로 주는 게 아니고 주급으로 준댄다. 주급으로 들어오니까 그 지하 땅굴이 얼마나 깊어요. 이덕우 총단장님이. 돈이 통장에 찍히자마자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주급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큰 돈은 1,000만 원 해도 우리가 주급으로 들어오는 돈은 얼마씩 안 되잖아요. 활동비 정도 뭐 그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자꾸 돈을 번다고 하니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간 연숙이 언니도 돈이 된다고 하고 김연숙 임페리얼 마스터인데 돈이 된다고 하고 누구도 갔다 그러고 누구도 갔다 그러고 하이리빙에서 같이 이름을 들었던 그런 분들이 다 갔대요. 다 갔대. 그래서 가면 될 것 같냐고 그랬더니 일단은 제품이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관심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가시라고. 가서 해보라고. 왜냐면 이미 마음속으로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네트워크 쪽으로 또 생각이 이렇게 옮겨가고 나면요. 주변 사람들 계속 힘들게 할 거잖아요. 이 사람도 데리고 가 찝쩍거리고 막 이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얼른 가시라고 그러면. 가서 오빠랑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1년 6개월이 지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보험회사 사무실에 오시는데, 뭐 오빠 돈 버는 얘기 하시고. 근데 내가 언니 얼마 버냐고 그랬더니 아직 얼마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200만 원 벌 때까지 내가 점심 사줄 테니까 오면은 200만 원 넘어가면 밥 좀 사라고 그랬는데 1년 6개월 동안 밥을 한 번도 안 사요. 그 200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제가 보험회사에서 이제 리크루팅을 한 친구가 박미영 크라운 마스터예요. 보험을 하러 이제 그 친구를 리크루팅을 해서 왔는데 일을 굉장히 보험도 잘했어요. 보험도 굉장히 잘했는데 몇 개월 일을 하더니 어느 날 이제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갑상선 암이 이제 발견이 되고 너무 커져서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그 다음 주엔가 바로 한양대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6개월을 집에서 요양을 하고 다시 이제 복귀를 한 거죠. 복귀를 했는데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이혜정 총단장님이 계속 저희 사무실에 오셨고, 오셔서 이제 계속 저한테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들을 마음이 없었고, 무슨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그냥 바쁘다고 핑계대고 그냥 약속 있다 그러고 밥만 먹고 얼른 헤어지고 막 이랬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박명 단장님한테 이제 너무 힘들어하니까 해모임을 소개하는 과정이 생긴 거예요. 원자력에서 개발한 이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해모임을 한번 먹여보라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한 박스 사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검증 안 된 거 함부로 권하지 말라라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우리 이혜정 총단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뉴스를 그동안에 수도 없이 보여줬다는데 저는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뉴스를 제가 사실은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콜마 BNH에서 이제 원자력 연구원하고 이렇게 KBS에서 나온 뉴스. 근데 그걸 보니까 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너무 싸서 사실은 제가 너무 의심스러워서 석세스 세미나를 제가 제 발로 가게 된 거예요. 뭐 하이리빙도 처음에는 괜찮더니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데 이 회사도 이렇게 싸게 시작을 해가지고 언젠가는 가격을 올리겠네? 제가 가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저 혼자서 2010년도 5월 달에 석세스 아카데미를 갔어요. 미국 지사가 오픈하는 그 달에. 석세스를 가서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회장님 강의를 듣는데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모든 다단계가 문제가 뭐예요? 모든 다단계 문제가 좋은 제품을 갖다가 비싸게 팔잖아요. 자기네들만 파는 것처럼 특화시켜가지고 가격 비교도 못하게. 그러면서 비싸게 받는 그게 모든 다단계다 보니까 사업을 그만두고 나면은 물건이 좋고 싸다면 처음 사람들이 그만두더라도 사업은 그만둬도 물건은 써야 되는데 사업 그만두고 나면 물건도 안 써요. 근데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고 얘기를 하고 해모임이 지금 54포인데 30포에서 늘어났대요. 54포인데 60% 조만간에 늘려주겠다고 하고 제가 갔을 때 치약이 2달 전에 180g이 200g으로 늘어났대요.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수입에 상한선이 있다라는 말은 저는 상한선이 없다라는 그게 매력적이어서 다단계를 네트워크를 하는데 능력껏 받는 거잖아요. 무한대로. 그런데 애터미는 상한선이라는 게 있대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됐고요. 그리고 시스템을 회사가 돌려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그룹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라고? 막 이런저런 제가 했던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뭔가 말이 앞뒤가 전혀 안 맞고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현실 점검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인생 시나리오였어요. 처음에 갔더니 한 방에 20명을 재우더라고요. 우리 속리산에. 얼굴도 모르는 처음 본 사람들하고요. 한 16명인가 7명 한 방에 그냥 같이 자는 거래요. 뭐 어디 경상도에서 왔다 그러고 전라도에서 왔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2명 3명씩 이렇게 한 방에 몽땅 몰아넣고서요. 그리고 뭐 팩을 하라고 그러는데 아우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 시나리오를 A4 용지에다가 인쇄를 해가지고 한 권씩을 이렇게 넣어주더만요. 그걸 한 장씩 2장씩 이렇게 뜯어주면서 자기 인생 시나리오 숙제를 해야 된다고. 진짜 그게 쇼킹했어요. 저는 아메이도 해보고 하이리빙도 하면서 성공을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더라고요. 제가 애터미를 하고 보니까 내 주위에서 하이리빙을 해서 성공한 성공자를 구경도 할 수가 없었고 하이리빙을 통해서 삶이 바뀐 사람도 없었고 이덕우 총단장님이 그래도 자이언터라고 하는 직급까지 가셨는데요. 두 분이 매일 싸우셨어요. 그때는 제가 차가 없어서 우리 스폰서님 차를 이제 같이 얻어 타고 다녔는데요. 차 안에서 두 분이 매일 싸우는 모습만 봤어요, 제가. 자이언트인데 매일 유지권으로 힘들어서 두 분이 부부가 싸우시는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자이언트 가면 저렇게 싸워야 되나 보다. 저렇게 직급을 올라갈수록 왜 저렇게 힘들어야 될까를 보면서 비전이 안 되더라고. 그리고 썩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음 직급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제 봤었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정말 이만큼도 미련이 없었거든요. 내가 모르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런 아주 큰 고민이나 저런 어떤 그런 힘든 일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밑에서는 모르죠. 지금 우리 뭐 판매사나 우리 팀장님들은요. 총장님이나 우리 크라운들이 하는 고민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내 주위에서 그렇게 성공해서 멋진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지를 못하니까 생생하게 꿈을 꾸라고 하는데 생생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스스로 그냥 이런 이제 버킷리스트를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하는 그거였지 그게 생생해지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 시나리오를 그려보라고 하면서 회장님의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한 강의를 토대로 배를 깔고 이렇게 누워서 그냥 이렇게 그려보니까 그래도 크기는 작아도 지금 현재 살아가는 데는 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보험 열심히 하고 우리 남편이랑 열심히 살면 그런처럼 뭐 서울에서 평범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인생 시나리오를 그려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게. 부모님한테요, 1년에 한 뭐 두세 번 특별한 날에만 제가 용돈을 드렸어요. 자식이 많으니까 우리가 칠남매가 되다 보니까 저보다 잘 사는 언니나 저보다 잘 사는 우리 동생들이 더 많이 드리면 되고 아이들은 어쨌든 대학까지 보내면 장학금을 받든지 알바를 하든지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 뭐 열심히 살아도 능력이 여기까지인 걸 어떻게 유학을 보내고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 저는 우리 아이들 재능 검사를 안 했어요. 겁나서. 천재적인 재능이 나올까 봐. 뒷바라지 못해주는 부모한테서 재능 있는 아이들이 나오면 그거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럴까 봐 저는 우리 아이들 재능 검사를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니네들이 대학 들어가서 뭐 그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회장님이 아니라잖아요.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더 힘들어지니까 애들 셋을 낳았으면 셋 다 집도 한 칸씩 다 사줘야 된대. 양가 부모님들 생활비 드려야 된대요. 그리고 정말 사회에 공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 인생 시나리오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쇼킹했어요. 그 기준으로 그려보니까 동그래야 될 제 인생 수레바퀴가요. 별 모양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였구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이제 충격을 받았죠. 그랬는데 당장에 제가 뭐 이 수입이 바로 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강의를 끝나고 이제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부업으로 제품이 싸고 좋다니까 살살 한번 뭐 부업 삼아 한번 해보지. 물건은 내가 바꿔 써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돌아오자마자 치약을 제가 한 100개 정도를 샀어요. 치약 사고 화장품도 제가 쓸 수가 없었어요.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제가 보험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니면서 기미가 그렇게 새카맣게 막 꼈었거든요. 이 미모에 제가 유일하게 안 된 게 돈하고 피부가 안 됐던 거예요. 그때 몸매 지금 똑같고요. 뭐 얼굴도 그 얼굴이 이 얼굴이고요. 똑같고, 모든 게 그런데 여자한테 피부가 이게 나쁘다 보니까 피부가 안 좋으니까 굉장히 이 자존감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하이리빙 화장품 쓰다가 그 이후에 기미가 계속 이제 짙어지니까 미국에서 수입한 수입 박피 화장품을 썼어요. 세트에 한 180만 원 가는 거. 그거를 3년째 쓰고 있는데도 기미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애터미 화장품을 들어보니까 얼마래요? 한 세트가 6종이 76,500원이래요. 어떻게 써요, 그거를? 기미가, 이거 180만 원짜리 써도 지금 기미가 그대로인데.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런 거 못 씁니다. 그래서 제가 쓸 수 있는 거는요, 해모임도 제가, 우리 집에 그 다단계가 스치고 지나간 그 건강기능식품들이 개봉 안 한 채로 이렇게 장식장에도 막 이렇게 쌓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도구 총단장님이 스치고 지나간 다단계 제품도 거기에 보태져 있고, 또 우리 고객님들한테 뭐 이렇게 팔아준 것도 있고, 해모임을 제가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랬었기 때문에 제가 살 수 있는 거는요, 치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샴푸. 린스도 없어요. 샴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바디 클렌저하고 뭐 이런 것들.
그냥 집에서 쓰는 요런 정도. 그리고 선크림하고 비비크림은 이제 어차피 쓰는 거니까 색조 그런 것만. 그런 것만 이제 한 뭐 20개, 30개씩 사가지고 저는 이제 봉사품으로 쓰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올라와서 이제 박미영 단장님한테 해모임을 제가 이제 제대로 소개를 한 거예요.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온 이제 그 사실적인 거를 설명을 했더니 처음에는 이제 거절을 하다가 제가 이제 원자력 연구원 얘기를 하고 하니까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이제 살펴보더니 한번 먹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회원 가입을 하고 저는 그러니까 제 상태는요. 1년 6개월 동안 이혜정 총단장님이 제 한 줄을 이렇게 이제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제일 위에 달려 있었던 거죠. 이혜정 총단장님의.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래 너도 나와서 한 줄만 해. 한 줄에 내가 잡아줄 테니까. 그 한 줄은 이제 이덕우 총단장님의 오빠가 한 줄을 잡아주고 있었고 그러니까 한 줄씩만 하면은 그림이 환상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저도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내려간 계보도를 보니까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물건을 이제 어쩌다가 하나씩 쓰는 소비자들. 그 소비자들을 관리를 해서 이혜정 총단장님이 판매사를 유지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토가 아니고 이제 계속 소비자 관리를 해서 한 주를 그렇게 관리하고 있던 중에 제 이제 오른쪽으로 우리 박명 단장님이 등록이 되면서 물건을 이제 내려서 써보기 시작을 하고 그 이제 박명 단장님의 좌측으로는 제 동생이 내려가고 강백진 본부장이 내려가고 우측으로는 박명 단장님의 동생인 박계영 본부장 그리고 이제 박계영 본부장 밑에는 이승희 단장님 우리 강백진 본부장의 밑에는 박일순 총장 박일순 총장의 동서인 우리 최시혁 허은정 총장 그러니까 우리 박명 단장님의 좌측에 제 동생 우측에 본인 동생 이러면서 이제 몽땅 한 줄만 하라 하니까 그 한 줄에다가 제 인맥 다 거기다가 이제 다 등록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가입을 시키면서 부업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명 단장님이 그냥 뚜껑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해모임을 먹어보고 화장법을 써보는 쪽쪽 거의 아주 온몸으로 그렇게 체험을 해요. 온몸으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네요. 진짜 한 200만 원 넘는 산삼을 먹었던 친구예요. 근데 별로 이렇게 몸으로 효과를 못 봤어요. 비싼 걸 먹었는데도. 갑상선암 이제 진단 자금을 받아가지고 보험금을 받았으니까 이제 좋은 거 막 먹어보고 막 침대도 바꾸고 정수기도 바꾸고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몇백만 원짜리 산삼을 먹어도 효과가 한 일주일 정도도 안 가는 것처럼 그랬대요. 근데 이 싼 해모임을 먹고 나더니요. 한 일주일 먹어보더니 그 다음서부터 막 이상한 증세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말이 안 나오고 오히려 암 수술하기 이전보다 더 건강해져요. 아침에 출근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일찍 퇴근하고 이랬는데 밤 9시가 넘었는데도 그 보험 계약했다고 막 연락이 오고 그러면서 매일 출근해가지고 뭐 평상시에 이렇게 그 미모에 관심 없거든요. 본인 미모에. 그랬는데 아침 조회 시간에 자기 피부가 달라졌다는 얘기, 라인이 생기지 않았냐고 막 물어보고, 턱이 없어졌대요. 자기 얼굴이 작아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라고 오죽하면 그 해모임 좀 끊어보라 그랬어요. 아무래도 그 이상한 성분이 들어있는 무슨 마약이 들어있는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안 피곤해서 살 것 같대요. 그 암 환자들이 이제 막 그 피로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심했는데 자다가 두세 번씩 통증 때문에 깼었대요. 근데 해모임을 먹고 나서는 잠을 푹 자고 이러는 거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서 아주 막 몸이 날아갈 듯이 가볍대요. 그리고 피부가 맑아지고 있대요, 본인이. 써보는 쪽쪽 감동을 해가지고 세상에 이러면서 정말 한 달 만에 너무 용감하게 사표를 딱 내는 거예요, 보험회사에. 그래서 내가 뭐 하려고 그랬더니요. 애터미를 제대로 해야 되겠대요. 제가 얼마나 말렸게요. 미영 씨 그러는 거 아니야. 다단계는 처음부터 돈 안 돼. 얘기했더니요. 6개월만 집중 몰입을 하면요. 팀장이 될 수 있겠대요.
그래서 6개월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요. 대출 받아놨대요. 6개월 동안 쓸 생활비 대출 받아놨대요. 그래서 6개월 안에 돈 안 되면 자기는 안 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자기는 전업으로 뛸 테니까 그렇게 아시래요. 그리고 사표 쓰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네트워크를 해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만두고 전업으로 한다라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또 제 위치가 수석 매니저다 보니까 리크루팅을 담당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매달 어떤 결과를 내야 되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제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4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7, 800 이상은 돈을 벌고 있었고 벌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방명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목요일마다 세미나 가야 되죠. 또 어디 후원 갈 때는 또 가재요, 저보고 같이. 그러면서 이제 남양주에 그 조그만 사무실에 오픈해서 그 강의가 있으니까 저보고 이제 같이 들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우리 박동철 단장님께서 거기에 강의하러 오셨더라고. 하얀 뭐죠? 모시 한복을 입으시고 그러고 오셨는데 거기서 뵀는데 정말 반가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신 게 세미나를 가니까 제가 전업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계속 세미나를 빠지지 않고 다녔던 결과예요. 박명 단장님 때문에. 혼자 안 다니고요. 저한테 무조건 가야 된다고. 그리고 또 제가 네트워크를 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파트너를 혼자 보내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는.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 근교에서 센터 오픈하는 데를 어딘지 알아봐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거기를 우리 둘이서 찾아다니면서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우리 산하에 센터가 없고 종로센터도 그때는 없었어. 그래가지고 막 진접으로 어디로 이렇게 다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일을 다 하니까 일이 잘 됐을까요? 주제 파악을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저는 네트워크도 그래도 6년 해봤고 보험도 6년을 했으니까요. 두 가지 다 잘만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험이 엉망이 되더라고요. 집중이 안 돼요. 이미 제 뭐 마음속에는 이제 애터미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을 리크루팅을 하러 가가지고 그 사람이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제 걱정이 되니까 제가 말이 안 나오는 거죠. 해보자고. 보험을 한번 교육을 받아보자고 시험을 봐보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험 본다고 할까봐 걱정이 되는 제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굉장히 아까 그러셨잖아요. 정직하다고 양심적이라고. 제가 착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이 거짓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얘기 잠깐 하고 나서 그분이 어머 저 보험 자신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요. 쉽지는 않아요. 근데 화장품은 뭐 쓰세요? 제가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보험하시는 분이에요. 화장품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고객한테 이거는 죄를 짓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과감하게 보따리를 쌌습니다. 교육을 들어보니까요. 100일 100만 원, 1000일 1000만 원. 그때 우리 이성현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강의를 막 하시기 시작을 하시면서 3년만 집중 몰입을 하면요. 연금성 소득으로 1000만 원이 된대요. 진짜 그 말에 제가 꽂혔어요. 5천만 원 1억은요. 제가 이미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만 보험하면서도 제 목표가 한 달에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그 1000만 원 벌 때도 있는데 다음 달이 기약이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랬는데 애텀에서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3년에 1000만 원. 그러려면은 빨리 시작을 해서 집중 몰입을 해야 된대요. 정말 그래서 저 선택을 했습니다. 4개월을 부업으로 하다가 1년만 내가 미친 듯이 한번 해보자. 박명 손잡고. 그러면은 이제 뭐 될지 안 될지 이제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11월 달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회사에 짐을 다 빼고 이제 전업으로 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파트너가 전부 다 어디에서 나왔냐면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부산에서 이제 파트너가 나온 거죠. 우리 박계영 본부장도 부산에 살고 있고 제 동생도 부산에 있고 다 이제 부산 쪽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집중을 하는데 오히려 이제 제가 막 역전이 된 거예요.
제 이혜정 총단장님도 구미까지 제 한쪽을 잡고 내려가시다가 거기는 사업자가 없었어요. 나왔다가 들어가고 나왔다가 들어가고 이래서 제대로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사업자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계속 물건을 이제 해모임하고 팔아가지고 판매사를 유지하고 계시던 상황에서 오른쪽에 이제 박미영 크라운마스터 그다음에 우리 강득진, 박계영, 이승희 단장님, 그다음에 우리 박일순, 뭐 허은정 이래가지고 몇 개월 만에 막 떼거리로 나와버린 거예요. 제 한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혜정 총단장님은 아마도 세일즈 마스터에는 조금 오래 머물러 계시다가 저희랑 이제 저희가 나오면서부터 바로 이제 다이아몬드 국장, 스타, 총장 이렇게 아마 초고속으로 이렇게 가실 수 있었던 게 우리 박미영 단장님으로부터 이제 우리 미친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제 나와서 이제 광기가 일어난 거죠. 집단 광기가. 정말 미쳐서 했던 것 같아요. 부산에서 파트너들이 나오니까 이덕우 총단장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저하고 박미영 단장 보고 이사를 가래요. 부산으로 가야 된다고. 둘 다 이사를 가래요. 저도 한쪽은 이제 용인하고 이제 구미 쪽이었고, 한쪽은 이제 대실적이 이제 부산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부산을 갈 수가 없었어요. 식구가 5명인데 아이들 학교도 그렇고, 남편 직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부산을 안 가면, 이사를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3일씩을 자야 된대요. 가서 후원을 하려면 하루 가서 일하는 거는 후원하고 오는 건 후원이 아니래요. 적어도 이틀 3일은 자면서 같이 이제 파트너들 후원을 해야 된다고. 저 그거 할게요. 그랬어요. 제가 이사 가는 대신에 저는 그거 할게요. 그리고 우리 박미영 단장님은 이사 갈게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사를 박미영 단장님은 그 이후로 준비해가지고 이사를 부산으로 내려가고 저는 월, 화, 수 3일을 부산을 내려가고 목요일 날은 이제 원데이 세미나가 있고 금, 토를 우리 이혜정 총단장님이 부산을 내려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부산 쪽을 같이 이제 키우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파트너들은 네트워크 경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30대 애기 엄마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양산 그쪽은 좀 굉장히 애국 도시예요. 애기 엄마들이요. 보통 한 가정에 기본이 둘, 셋은 기본이고 넷이 있는 집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엄마들이 활동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제약이 걸리고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세미나 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경주에서 우리가 석세스 세미나 할 때 유아방을 만들어준 최초의 석세스 장소가 바로 경주 더 K 호텔에 저희 파트너들이 하도 애기들을 많이 데리고 오니까요. 유아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평균 연령이 30대다 보니까 대신에 굉장히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가는 경험 있는 네트워크 경험 있는 스폰서들이 일주일을 계속 상주에서 부산에서 후원을 하다 보니까 정말 앞만 보고 서면에서 그다음에 뭐 하단에서 그다음에 양산에서 계속 저희들이 이제 같이 스폰서들이 이제 붙어서 같이 이제 후원을 하면서 그쪽을 키워내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그때 성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3년을 목표로 했는데 우리 박명 단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다 3년이 안 걸렸어요. 1,000만 원 리더스 클럽 들어가는데 3년, 4년 거의 5년 차에 거의 많이 들어간 지금 파트너들이 리더스 클럽에 들어와 있는 파트너들이 거의 한 50명 가까이 이렇게 되는 걸로 그 정도 되고 있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정말 잘 뭉쳤던 것 같아요. 그냥 시스템에 저희는 절대 우리 이혜정 총단장님이 무섭잖아요. 시스템의 타협은 절대 없다라는 거. 몸살이 나고 몸이 아프면 뭐라고 얘기해요? 세미나장에 와서 죽으라고 그랬어요. 와서 죽으면 애터미 상으로 치러주겠노라고.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본인 사망 아닌 다음에는 무조건 세미나에 와야 된다. 초기에 그런 교육을 막 받다 보니까 정말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10년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세미나를 할 때
저 석세스 거의 한 8년 동안 딱 한 번 빠졌어요. 우리 친정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원데이 정말 빠진 적 없고, 몸이 아파서 열이 나도 우리가, 해열제 먹으면서 다 세미나 다녔고, 결국은 그 시스템의 힘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애터미에 와서 제가 이제 무능한 게 아니다라는 거. 결국은 답은 뭐였냐면 도구의 선택이었더라고요. 아메이를 할 때나 하이리빙을 할 때나, 애터미를 할 때나, 저 강정호기가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오히려 더 열심히 했던 거는요, 제가, 다른 네트워크를 할 때 제 열정을 거의 다 쓴 것 같거든요. 애터미에는 오자마자 아무 경험 없는 그런 스폰서들을, 아니, 경험 없는 파트너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교육을 받을 데가 없었어요. 그 세미나장 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제가 종로센터가 생기면서, 그때 우리 이상국 총장님이나,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우세창 사장님이 하던 애터미 스쿨을, 하이리빙에서 배운 그 애터미 스쿨을 배운 거를 배워가지고 제가 일주일 공부한 걸 가지고 부산에 내려가서 우리 파트너들을 모아가지고 애터미 스쿨을 이제 가르치고, 정말 그때는 뭐 이런 뭐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냥 회사에서 회장님이 강의해 주는 게 전부였고, 같이 우리가 강의 듣고 스폰서님들이 같이 이제 그거를 반복해서 교육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애터미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 그 시스템만 가지고도 회장님이 써봐, 먹어봐, 발라봐, 그리고 가보자. 그 시스템으로 10년 동안 여기까지 왔더라니까요. 너무 대단하잖아요. 근데 성공을 했단 말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지금 이방희도 리더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지금 리더스 이상 굉장히 많이 계신 걸로 알아요. 네트워크 경험 없는 분들도 지금 누구나 다, 거기까지는 빨리 왔는데, 문제가 이제 거기서 붙더라고요. 리더스까지는 빨리 왔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못 가는 거예요. 뭐냐면, 스폰서님들이 큰 직급을 계획을 하고 같이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뛰다 보니까 그냥 막 덩다리로 따라온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이게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도전하는 거를 안 해보다 보니까 스폰서들이 도전을 안 하면 파트너들이 멈춰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작년에 이제 좀 막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와버렸잖아요. 리더스까지는 굉장히 다들 빨리 갔어요. 근데 리더스에서 로얄을 가는 게 굉장히 이게 너무너무 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제대로 우리가 또, 이제, 목표를 다시 세우는 거, 성공의 8단계대로 이제 제대로 해보자라고 작년 초에 우리가 같이 이제, 의견을 모으고 회의를 해서 이렇게 해보자라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코로나가 와버렸어요. 멘붕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또 이제 부산을 가야 되는데 거의 8년, 9년을 매주 월화수를 가다가 안 가려니까 제가 막 이상한 거예요. 이 집에서 뭘 해야 되지? 뭐 이 상황에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계속 상담을 하다 보니까 부산에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부산에서는 지금 못 오게 하고 서울 사람 못 오게 하잖아. 서울에서 자꾸 이렇게 코로나 나온다고. 그래서 작년 1년을 제가 그냥 재숙제를 했어요. 저는. 작년 1년 동안 저희 부산에 고향이 이제 부산이다 보니까 친정 엄마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가 부산에 계셨는데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거의 부산대병원을요 뭐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응급실에 실려가는 폐에 자꾸 물이 차서 호흡곤란이 오시고 이제 이래가지고 거의 중환자실에서 뭐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은 중환자실을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상태로 7, 8년을 이렇게 지내시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도 거의 포기를 했었거든요. 더 이상 이제 뭐 회복이나 이런 거는 힘들고 그냥 더 나빠지지 않게끔만 이렇게 조치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작년 2월, 3월에 중환자실에 한 달을 넘게 계시다 보니까 거의 이제 마지막이다.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제 그런 상태까지 갔었는데 제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엄마를 서울로 한번 모셔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 이제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빠도 돌아가시고 엄마 한 분 계신데 제 성공의
빨리 성공을 해야 되는 그 목표 중에 하나가 엄마한테 정말 밀린 효도를 좀 해야 되겠다. 빨리 성공해서. 그리고 로얄까지 됐는데도 일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아마 코로나가 안 왔으면은 어쩌면 저는, 작년에 아마 평생 후회할 일이 생겼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우리, 동생이랑 둘이 상의를 해서 엄마를 서울로 한번 모셔보자. 이래가지고 서울에 세브란스 병원에 예약을 잡아서 엄마를 서울로 이제, 모셨어요. 그래서 입원을 시켜서 제가 총장인 딸이 옆에서 간병을 막 했답니다. 회복이 다 되셨어요. 너무 여러분, 저는 그래서 코로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뭐 돈으로 간병인을 쓰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어차피 부산 못 가니까 엄마 옆에 제 평생 엄마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게 작년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동생이랑 저희 딸들이랑 같이 번갈아 가면서 엄마를 제대로 이렇게 간병을 해드렸더니 성공한 딸이 간병을 해주니까요. 회복 속도가 무지 빨라요. 하루하루 다르게 회복이 되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났고요. 좋은 의학 기술에다가 정말 좋은 어떤 그런 약, 모든 게 다 이제 영향이 있었겠죠. 당연히 우리 해모임 기본으로 드셨고. 그러면서 거의 한 두 달 가까이 입원하셔서 이제 좋아지셔가지고 퇴원을 이제 하셨는데 제가 10년 동안 팽개 쳐놓고 다녔더니요. 우리 남편이 처음에는 그렇게 기운이 좋아가지고 제 태클을 걸고 반대를 하고 막 진짜 제가 마지막에는 성공 이유 중에 하나가 성공해서 이혼하려고 그 목표가 하나 추가가 됐었다니까요. 경제적으로 살아가는데 아이 셋 키우면서 뭐 경제적으로만 문제 없으면은 이혼하는 거 불사하겠다. 제가 이랬었거든요. 그러면서 가정을 막 팽개쳐놓고 일에만 미쳐서 그러고 다녔더니 갑자기 우리 남편이 급성 심근경색이 와서 또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회복시켜 놓고 또 우리 남편을 또 병원에 중환자실로 가서 입원을 시켜가지고 또 이 성공한 총장 와이프가 또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해드렸더니요. 또 역시 회복이 빠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는요. 제 평생에 제 건강 때문에 병원 한 번도 안 갔던 그 병원을 거의 뭐 아예 너무너무 친근해졌어요, 병원이. 그래서 작년에 정말 저로서는 너무너무 뜻깊은 그런 그 코로나 한 해가 의미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두 분 다 엄마도 건강해지시고 저희 남편도 이제 건강해서 일도 다 그만두고 집에서 그냥 건강이나 챙기시고 운동하시고 그러라 그랬더니 집에서 열심히 지금 주부 노릇 하시느라고 뭐 분리수거 뭐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 혹시 하시나요? 여러분들 아직 그런 거 하고 계세요? 저는 그게 뭔지 몰라요. 우리 집에 저보다 더 주부에 이렇게 적성이 잘 맞으시는 분 때문에, 음, 정말 행복합니다. 10년 전에 애터미를 제가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음, 제 인생을 제가 애터미 전과 후로 나누고 싶은 그 이유가 아이 셋을 제가 키우면서, 음, 정말 평범하지도 못했던 그런 엄마였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요즘에 저도 이제 물어봤어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아이 셋 다 1초도 망설임 없이 우리 엄마 존경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네요. 엄마의 빈자리가 그렇게 많았는데 부산을 제가 우리 초등학교 아들 5학년 때부터 아침에 7시 기차를 타고 내려가려면 집에서 한 5시 50분이면 나가야 되거든요. 서울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그러면 자는 애를 깨우지도 못하고 밥도 뭐 대충 챙겨놓고 챙기지도 못하고 대전쯤 가서 제가 전화로 아이를 깨워야 됐어요. 그러면 애가 제대로 일어났는지 10분 간격으로 계속 전화하면서 학교는 갔는지 한 번은 부산에 가고 있는데 부산에 거의 도착했는데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아이가 학교를 안 왔대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아니 엄마한테 물어보는데 엄마가 왜요?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 사실은 제가 지금 새벽에 기차를 타고 부산을 지금 내려와 있어서 그랬다고 그랬더니 감기약을 먹고 아이가 잠이 드는 거예요. 깨우지를 못해가지고 학교를 못 간 적도 있었고. 우리 또 딸도 시험 기간이었는데 정말 새벽 늦잠이 들어가지고 학교 시험 보러도 하루 또 늦어서 시험을 1교시를 못 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기억이 안 났는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기억이 막 나네요. 그런 일들이 그 아이들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결과가 좋으면 다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빨리 성공하셔야 돼요. 애터미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오래 길게 여러분 애터미 막 20년, 30년 하고 싶으세요? 현장에서 일하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성공자의 그 상한선에서 여러분 20년, 30년, 우리 50년 그렇게 보내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지치기 전에 빨리 성공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큰 소리 치셨잖아요.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면요. 사람들이 지친단 말이에요. 지치기 전에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그 성공자로 빨리 가는 길은요, 여러분. 스폰서 사업도 아니고 파트너 사업도 아닌 거잖아요. 이건 내 사업이고, 내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다 이렇게 젊고, 다 인물 보고 뽑나 봐. 이쪽 라인을 보니까. 남자분들도 왜 이렇게 멋있는 남자분들도 되게 많으시고요. 음.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이게 사이가 저희 쪽도 되게 골치 아픈 조직이 있어요.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 조직.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그러느라고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요. 거기다가 다 쏟아붓고 있는 그런 팀이 있어요. 한 팀이. 다른 데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그렇게 스폰서가 미운가 봐. 또 파트너는 또 왜 그렇게 또 서로가 그렇게 상극인 그런 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어찌해야 될까?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두닥거리고 싸웠으니. 근데 우리 일은 비즈니스잖아요. 비즈니스. 그죠? 그것도 얼마를 받는 비즈니스예요. 이미 우리 성공자들의 삶을 통해서 삶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뀐 그런 그 증거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믿어지나 봐요. 싸울 시간이 어딨냐고. 투닥거릴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직급을 얘기하려고 그래도 스폰서 눈치를 보고 파트너 눈치를 봐가면서 그런 팀이 뭐 제 조직이니까 제 탓이겠죠. 제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도 또 포기는 안 해요. 싸우면서도 또 계속 꾸역꾸역 나와 또 시스템에는 또 제일 잘 들어와. 그게 뭐가 문제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답은 그거더라고요.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거. 결국은 나예요. 모든 게 답이 내 안에 모든 문제가 있는 거지. 상대방을 어떻게 바꿔요? 우리 자식도 못 바꾸고 우리 남편도 못 바꾸고 어느 누구도 못 바꿔주는 거를 내가 바꾸려고 우리 이성현 박사님 계실 때는 그래도 그런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조금씩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코로나가 되고 나니까 이제 그런 강의도 사실은 많이 못 들으니까 좀 아쉽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를 너무들 많이 이제 막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귀가 있잖아요. 커져가지고 평가를 해요. 우리 스폰서가 다른 스폰서님 강의는 막 이만하게 듣고 여러분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외식은 맛있죠. 되게 많나요. 근데 그거 계속 먹어보세요. 외식만 해보세요. 집밥이 안 그리운가.
이런 형제 라인이나 이런 뭐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형제 라인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결국은 내 상황이나 내 조직의 모든 이 비즈니스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내 스폰서밖에 없어요. 포인트를 그리고 포인트를 내려줘도 내 스폰서가 내려주지. 여러분들 직급 간다고 해서 제가 포인트 못 드리잖아요. 사람도 못 따라드리잖아요. 그런데 막 유명 강사님들 막, 팔로우 이렇게 맺어가지고 막 좋아라 하고 톡방에 매일 그분 강의를 올리고 막 이래요. 참고는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내가 상담을 하고 같이 사업에 대한 이걸 상의를 하고 해야 되는 거는 결국 내 스폰서란 말이죠. 내 스폰서하고 너무 요즘에 이제 막 또 조금 젊으신 분들은 이게 막 유튜브나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를 잘 활용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 있는 스폰서님은 또 이런 거를 막 활발하게 못 하다 보니까 또 막 비교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의 성공을 가장 원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내 스폰서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결국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을 해결하고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요, 내 스폰서님이라는 거. 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외부 강사님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우리도 강의를 듣는데 그동안에는 참 그런 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파트너들의 상황을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한 번 이렇게 강의를 듣고 뭐 그걸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줌으로 그리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한 번씩 외식을 시켜주니까 너무 좋아해요. 우리 김미정 스타님이 지난번에 한번 강의해 주셔가지고 우리 파트너들이 막 아주 난리가 났어요. 너무 진솔하게 너무너무 좋은 강의였다고.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 해주니까 이렇게 고마워라 하는 거죠. 너무 자주 시켜주면 또 이게 식상할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스폰서님은요. 그런 존재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라면 그냥 감사만 하면 되더라고요. 감사만. 내 성공을 우리 부모님보다도 우리 자녀들보다도 더 내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 스폰서님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나도 함께 그분하고 같이 손을 잡아야지 이게 성공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스폰서님이 막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계속 목표를 부르짖고 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굉장히 그거는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행운이에요. 내 스폰서님이 절대 직급 얘기를 안 하고 목표도 없고 그러면요. 그 조직은 굉장히 사이는 좋아요. 직급 얘기 안 하니까. 그 직급 얘기를 하면은 부담스럽고 막 내가 또 뭔가를 해야 되고. 근데 해야 돼요. 우리 일은 그렇더라고요. 목표를 정하라고 하는데 그 목표가 참 안 정해지는 게 우리 주부들이 무슨 목표 갖고 살아온 게 아니다 보니까 목표를 적는 게, 목표를 잡는 게 전부인데. 그죠? 우리가 여러분 이 방에 지금 다 신규보다는 기존 사업자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 세일즈 마스터 도전할 때 밖에 막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벚꽃이 폈는지 개나리가 폈는지 눈에 보이던가요? 안 보이죠. 그 보름 동안은 오로지 사람이 전부 다 뭘로 보여요? PV로 보여, PV로. 매출로 보인다니까, 사람이. 그 집중과 몰입도를 가지고 여러분 1년만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시면요. 1년 안에 국장 가고 리더스까지 다 가실 수 있어요. 우리 초기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스폰서님이 계속 직급을 부르짖으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조건 가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돌입해서 문제를 헤쳐나가다 보니까 이게 뭔가 계속 결과가 만들어졌던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스로 스폰서님들이 이제 직급을 계획을 안 잡고 부르짖지 않고 알아서 이제 직급 계획을 잡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도전을 안 해요. 할 줄을 몰라요. 또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전에 직급을 가봐가지고 까먹었대 다 직급 가는 거를. 어떻게 가는지를 모른대요. 감각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이제 스폰서님들이나 저희 쪽은 요즘에 그래요. 목표만이 살 길이다. 무조건. 그리고 제일 쉬운 목표가요. 직급 도전이더라고요. 직급 도전요. 무슨 뭐 배팅 도전 이게 아니고 직급의 목표를 두는 게 제일 쉽더라고. 그리고 뭐 이렇게 스타들이 무슨 총장을 가는 이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일 밑에 있는 신규들을 세일즈 마스터로 보내는 그 목표에다가 모두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결과가 막 나와요. 우리가 뎁스에서 이제 파트너들을 신규를 계속 보내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주자들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요 자연스럽게 오토로 이게 맞아 들어가잖아요. 근데 몇 명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직급을 부르짖는 거 그거는 조직이 더 힘들어지는 결과가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모두가 뭐냐면요. 제일 밑에서 신규 찾아서 그분을요. 3개월 안에 세일즈 마스터 우리가 도전시켜보자. 그러면서 그분의 좌우에서 스폰서들이 붙어서 사람을 찾아주자. 그러면서 가입시켜 놓고 관리 못했던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만남이 이제 이렇게 그 계속 신규를 만나는 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이제 가입되어 있는 고객들 장기 미방문 고객이라고 그러죠. 장기 미방문 장미 고객 오랫동안 등록만 시켜놓고 관리 못했던 그 고객들을요 다시 이렇게 찾으면서 스폰서님하고 같이 약속 잡아서 한 명, 두 명씩 불러내가지고 식사하면서 같이 이제 미팅하면서 달라진 애터미 그 사람 등록될 때하고 지금의 애터미는 많이 변했으니까 변화된 애터미를 다시 설명을 하고 이제 그 수당도 풀어주고 이러니까 의외로 새롭게 그 신규로 아예 들어오는 사람보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일이 쉬운 거예요. 그래도 좌우에 뭐 멤버십이 좀 어느 정도 붙어 있는 사람들은 얘기가 훨씬 더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확신과 목표가 전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표는 직급 도전에 대한 목표가 제일 쉬운 거더라고요. 우리 이제 뭐 단장님이 계시는 이 방은 단장님이 또 이제 임페리얼 갈랍니다 뭐 이러시면 여러분들이 뭐 또 다 아자아자 하고 또 이제 다 가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직급 이렇게 하시면은요 밀려서 그냥 임페리얼 가시겠죠? 그거는 단장님 몫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밑에서 얼마나 우리 박미영 단장님이 제가 왜 이렇게 빠른가 직급이 왜 이렇게 빠른가를 봤더니요 어, 박미영 단장님이 이 시스템을 잘못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일이 엄청 잘 되는 결과가 돼버렸어. 처음에 저희가 이도구 총단장님한테 드라이빙 뎁스로 뭐 밑불을 파일업 제일 밑에다가 밑불을 지피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 두 줄의 끝만 잡고 저희는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바빴어요. 제일 끝에 있는 그 신규 좌우에 잡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시간이 나면 이제 도와주는 그런 그림으로 내려갔는데 초창기에 우리 박미영 단장님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쁘냐고 어디 후원하길래 그렇게 바쁘냐고 그랬더니 국장 가고 나선가요? 한번 그 이제 스폰서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드라이빙 뎁스 파일업이 뭐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일 생장점의 끝에 자꾸 이제 가야 된다라는 거를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 박미영 단장님은요 내 좌측 우측에 나오는 모든 신규가 전부 다 뎁스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후원하러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느라고 잠도 못 자고 저러다가 진짜 과로사에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좌우를 다 이렇게 잡고 막 열심히 뛰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좌우에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스폰서들의 영향력으로 이렇게 후원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됐으면 우리가 한 줄이 있어도 한 줄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한 줄을 해본 경험이 없고 되는 거를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한 줄도 못 키우는 거더라고. 근데 좌우를 다, 그래서 차라리 한 줄이 열심히 잘 되고 있는 사람인데 한 줄이 안 되고 있으면요. 차라리 한 줄을 조금 안 되는 한 줄을 내려놓고 현장 감각을 익히려면요. 대실적에 가서 뛰어보는 것도 방법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한쪽이 뭐 그냥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아무도 관리를 안 하니까. 원래 잡고 가던 쪽은. 근데 이쪽으로 대실적은 그냥 막 계속 제가 가서 강의하고 이러다 보면 신규들이 나오면은 제가 하자고 했으니까 또 책임감이 있으니까 계속 그쪽을 상담해주고 후원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커지는데 이쪽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없고 이미 인맥은 이쪽으로 다가 있고 그래서 에라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우선은 이제 급하게 후원이 잡히는 대실적을 막 후원을 하다 보니까 대실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뛰는 만큼 일이 되는 거를 저는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실적도 하면 된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복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제 동생 강덕진 본부장도 한쪽은 총장 파트너가 총장들이 나와 있는데도 한쪽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생도 저를 보고 본인의 상황을 보면서요. 대실적이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확신이고 증거예요. 근데 대실적도 내가 안 하고 스폰서님들이 키워주는 대실적하고는 내 경험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안 될 때는 소실적이 막 좀 안 되고 이럴 때는요. 차라리 마음을 비우고 대실적에 가서 그냥 대실적 가면은 부담을 안 줘요. 그죠? 대실적 파트너들은 우리 스폰서님이 소실적이 잘 안 되는데도 대실적으로 와서 도와주고 상담해주면요. 훨씬 감사해요. 그게 여러분 숙제를 밀리지 않는 거더라고. 지금 한 줄만 하고 있는 분들은요. 숙제가 지금 계속 밀리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 숙제 해야 된대요. 숙제가 밀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엄청나게 이제 막 밤잠을 안 자고 우리가 방학 숙제 계약 전날에 할 때 여러분 그거 해보셨죠? 다 경험. 그런 상황이 온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좀 소실적에서 좀 뭔가 좀 에너지가 필요하다 싶을 때는 여러분 대실적 쪽을 가서 후원해 보는 것도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해본 경험이. 그쪽 가서 막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소리도 듣고 저도 아무 부담 없이 가서 막 그냥 즐겁게 신나게 후원을 해줄 수가 있어. 소실적은 사심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솔직히. 신규가 나오면은 저 사람 지금 판매사가 보냈으면 좋겠고 막 사심이 들어가니까 이 눈빛에서 그게 조금 나와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근데 대실적은요. 내가 사심을 보이려고 해도 안 나와. 정말 그런 마음이 되면은 이 사업이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예전에 해본 그 경험 플러스 애터미 안에서도 대실적을 이렇게 키워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소실적도 시간은 조금 걸릴지언정 언젠가는 이거는 되는 일이다.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소실적을 하면서도 그냥 즐거워요. 재미있고 신나고 항상 설레는 마음. 그 소개팅 하러 나갈 때 그 설레임. 그 설레임으로 제가 부산을 거의 10년을 갔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내려갈 때마다 기차 안에서 오늘은 어떤 사람이 올래나 그 사람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괜찮은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항상 이런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지금까지 해오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였어요? 뭐 힘들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진짜로 솔직하게 힘든 게 기억이 안 나요. 초창기에 막 우리 가족들의 그런 반대 막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는 또 뭔데 막 주위에서 너 옛날에 그런 거 했었잖아 막 이러면서 제가 오죽 하이리빙에서 그렇게 막 정말 이 꽃모자를 쓰고 막 미친 듯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너무 기억들을 생생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성공 못했는데 이번엔 또 뭐냐고. 근데요, 그것도 그 사람들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얘기지. 정말 나를 생각해서 진심으로 아니잖아요.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알아봤기 때문에 제 어떤 판단력을 믿었고, 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파트너들도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요. 뭐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뭐 그러는 사람은 없는데, 단지 이제 이 팀워크로 이제 속도를 내야 되다 보니까, 팀워크가 이제 아직은, 여무러지지 않는 이제 그리고 또, 스폰서님들하고의 이게 이제 아직 신뢰가 크지 않은 그룹들은 속도가 조금 덜 나고 있고, 결국은 내 밑에서 나보다 더 미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저보다 미친 사람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아직은 이제, 이게 가속도가 덜 붙고 있는 거죠. 제가 자꾸 이제 이게 엔진을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아직도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 얘기 속에 이제 몇 가지 그 힌트를 이제 받으신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결국 저는, 애텀이라고 하는 이 도구, 완벽한 도구를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일은요, 내 확신은 사실은, 내가 갖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요즘에 우리 뭐 인생 시나리오 계속 10년 동안 강조를 해온 거예요. 요런 인생 시나리오는요, 제가 알기로 아메이도 없고 하이리빙도 없는 걸로 알아요. 이런 시스템은. 애터미에만 있는 특화된 그런 최고의 인생 그 시스템이 바로 저는 인생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리더스나 로얄 이상 되신 분들은요, 거의 인생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거의 다 7, 80% 이상은 다 이제, 완성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죠. 간접적인 경험도 내 확신을 주니까. 저는 우리 이덕우 총단장님으로부터 시작된 하이리빙 때 같이 형제 라인으로 얼굴 보고 세미나 같이 했던 분들이요. 애터미에 오신 분들은 지금 거의 100%다 성공을 했어요. 그분이 오라고 해서 오신 분들은 100%가 어디까지냐면은 그래도 다 로얄 마스터 이상에 지금 다 들어와 계시다라. 그러면은 뭐 이거는 진짜 되는 거 맞잖아요. 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애텀이요. 정말 대단한 그런 천운으로 만난 거 맞아요. 그 확신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는 뭐예요? 내가 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스폰서님한테는 여러분들이 진짜 힘이 되는 가장 그 주력 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려고 하셔야 되고, 힘이 되는 스폰서한테 내가 힘이 되는 파트너가 되어줘야지 스폰서님하고 관계가 사실은 좋아지는 거예요. 스폰서는 나를 뭐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따를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죠. 파트너들은요, 파트너를 보고 막 스폰서한테 서운하게 하고, 우리 그거는 진짜 타 네트워크에서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너는 믿는 존재가 아니고 보호해야 될 존재지, 내가 믿고 따라야 될 사람은 내 스폰서님이더라고요. 파트너는 보호해줘야 되고, 안내해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는 대상이지, 파트너를 믿고 막, 그렇게 하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가 너무나 우리 회장님으로부터 지금 막 석세스고 뭐고 계속 지금 막 새로운 시스템 만들어가면서, 앞서서 지금 막 달리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회사의 속도에 적어도 뒤처지지는 말아야 되죠. 내 조직도, 내 멤버십도. 그래서 따라가는 신용이라도 열심히 하면서 따라가야지. 이렇게 낙오되지 않고, 같이 가겠더라고, 발 맞춰서. 이제 뭐, 글로벌도 지금 엄청, 많이 지금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고, 오히려 한국보다 속도가 더 빠르네요. 근데 이제 저희는 해외 쪽이 그렇게 뭐, 캄보디아하고 태국, 일본,
요런 정도고, 이제 터키 쪽이 조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하위에서 대단한 글로벌 리더들도 이제 많이 들어올 거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더 여러분 스스로를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애터미 안에서는 무조건 도전에 대한 목표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도전을 부르짖으면요 파트너들이 엄청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해요. 파트너들이 고민을 해요. 그거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영향을 자꾸 주시면서 함께 뛰자고. 그래서 조금 성공은 속도를 내서 좀 빨리 성공을 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냥 뭐 제 얘기로 편안하게 그냥 제 얘기로 풀어드렸는데 재미있으시죠? 네. 아유,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네. 쳐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부산에서 이렇게 멀리 전국에 있는 모든, 아니요, 전국이 아니고요. 진짜 여러 나라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가